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그 AWS 프리미엄 컨설팅 파트너사에서 일하고 GS 노텍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우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제가 서밋에서 한 3번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한 3번 정도 발표를 했었는데 대부분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특정 인더스트리에 포커싱 되지 않고 AWS 전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미디어라는 특정 인더스트리에 포커싱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디어가 굉장히 많은 분야로 지금 확장이 되었고 그 분야별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쩐 데는 일단 그 미디어 트렌드에 대해서 워크플로우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AWS 커버리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별 AWS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요. 그리고 저희 GS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미디어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여력이 되면 데모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에 대한 어떤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7년도 조사한 자료입니다. 예전에는 정상적으로 미디어라고 하면 TV와 신문밖에 없었죠. 근데 현재는 이 미디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TV, 스마트폰, 또 PC 또는 라디오나 신문인데 최근에 TV나 스마트폰에 의한 어떤 미디어 소비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PC나 노트북은 좀 줄어들었고요. 재밌는 건 라디오는 조금이나마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이제 이런 매체들이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미디어의 소비 형태라든지 방식이 많이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는 기본적으로는 인제스트, 미디어 입력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환 또는 가공을 하게 되고 이것을 소비자한테 사용자한테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스마트폰이든 PC든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재생 소비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플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어떤 지상파 위주의 콘텐츠들은 신호를 받아서 바로 IP 기반으로 변환을 하고 그 변환된 영상을 전송하는 단순히 굉장히 심플한 구조였는데요. 현재는 미디어 입력도 정형화되지 않고 요즘은 뭐 개인 방송이라든지 또 다양한 어떤 미디어의 입력 방식도 정형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변환 가공 과정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뭐 중간 광고라든지 또는 오버레이라든지 특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IP 기반에서 모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송이 단순히 지역적인 부분이 아니라 글로벌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많이 좀 복잡해지고요. 더군다나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디바이스 종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 많은 종류에 대해서 1대1로 대응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프로토콜이나 어떤 형식이 다양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구조를 가지죠. 이 부분들을 좀 단순히 나누는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일반적으로 미디어는 라이브 서비스, 실시간 서비스와 VOD,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합니다. 단지 인제스트 부분이 라이브는 실시간 방송이냐 또는 어떤 파일 형태의 미디어냐 달라지는 거고요. 받는 쪽이 이제 처리하는 쪽도 뭐 광고를 넣고 어떤 트랜스코딩 과정을 거치고 저장과 보안이 걸리고 이 부분이 CDN을 통해서 전송되는 구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플한 구조에서 그동안 AWS는 어느 정도까지 커버리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CDN 부분입니다. 딜리버리 부분은 HLS, RTMP에 대해서 일부 적용 가능합니다. 뭐 라이브 같은 경우는 RTMP가 안 되지만 VOD 같은 경우에는 S3를 원본으로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RTMP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싱 부분에서도 VOD에 대해서 트랜스코딩과 컨텐츠 오리진을 사용할 수 있는
일라스틱 트랜스코더와 S3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 어떤 워크플로우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미디어 관련된 그 회사들은 서드파티 솔루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제스트 부분은 뭐 엘레멘탈이나 뭐 그 DRC나 하이비전, 뭐 미디어 엑셀 같은 이런 그 하드웨어 기반의 인코딩 장비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프로세싱이나 스토어는 뭐 인코딩닷컴, 젠코더 또는 와우자, 뭐 하모니카 같은 이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CDN은 또 CDN 전문 업체를 이용하게 되고, 재생은 뭐 JW 플레이어나 비트모빈, 뭐 교육 같은 경우는 스타 플레이어나 뭐 펠리컨 플레이어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미디어를 서비스를 하는 그 고객사 입장에서는 일단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게 되고, 또는 프로세싱 과정에서 필요한 그 유지 관리가 필요한 솔루션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클라우드 등신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죠. 특히 AWS가 표방하는 클라우드 등신은 빠른 시작과 확장성, 그리고 사업적 민첩성,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시작해서 사용한 만큼을 내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거리가 멀게 돼버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AWS가 엘레멘트라는 미디어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AWS 엘레멘트라는 서비스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엘레멘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레멘트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은 그 국내에서 UHD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IP 기반으로 트랜스코딩이 가능한 또는 인코딩이 가능한 장비 중에 메인텐이 지원되는 장비로는 유일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래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회사는 현재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코딩 및 비디오 전송에 있어서 옛날에 많은 기능과 많은 그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선구자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디오 솔루션의 어떤 리딩을 하는 회사로서 전 세계 한 1000개 정도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수되기 전에 뭐 유럽 쪽이나 전 세계 14군데의 지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AWS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자, AWS는 이 엘레멘탈이라는 미디어 회사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AWS화를 시켰죠. 그리고 서비스를 한두 가지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AWS 엘레멘탈 미디어 서비스라고 현재 AWS 콘솔에 있고요. AWS 콘솔에는 미디어 서비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세부 요소들은 엘레멘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이제 그러면 그 서비스 중에서 어떤 커버리지를 가지는지 보겠습니다.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커버리지를 가지게 됩니다. VO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버리지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커버리지를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AWS 미디어 서비스는 이러한 크기의 5개의 서비스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트랜스코딩이 가능한 미디어 컨버터, 라이브 인제스트를 받을 수 있는 미디어 라이브, 그리고 어떤 관리형, 전반적인 관리형 서비스인 미디어 패키지, 그리고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에 최적화되어 있는 미디어 스토어, 또는 어떤 개인화나 광고 같은 특정 기능을 넣을 수 있는 미디어 테일러, 이렇게 크게 5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제스트,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별로 한번 좀 그 미디어 서비스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는 인제스트, 프로세싱, 딜리버리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스트입니다. 인제스트에 해당되는 어떤 엘레멘탈 미디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미디어 라이브와 스토어가 있습니다. 미디어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영상을 촬영하는 쪽, 카메라 또는 방송 지상파에서 오는 셋업을 통해서 입수가 되고요. 그 입수를 받아주는 일종의 인코더가 필요합니다. 그게 AWS에서는 미디어 라이브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는 교육 쪽이나 아니면 방송, 영화의 어떤 VOD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파일 형태로 콘텐츠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파일로 존재하는 콘텐츠를 입수를 받을 수 있는 미디어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 미디어 스토어와 그러면 S3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멘탈 미디어 스토어입니다. 엘리멘탈 미디어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S3 기반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S3 기반인데 이 미디어 파일의 컨텐츠에 대한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을 최적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파일은 일반적인 컨텐츠보다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좀 큽니다. 크고 어떤 응답성이나 어떤 지연성에서 굉장히 좀 짧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일상을 뭐 잠깐 레코딩하는 파일을 업로드를 합니다. S3 같은 경우는 업로드하고 난 다음에 일정하지 않는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이지만.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올리자마자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에서 미디어 스토어는 굉장히 그 지연서기가 짧은 딜레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훨씬 더 안정적인 그리고 확장 가능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AWS IAM이라는 어떤 그 정책 룰을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정책 룰을 이 미디어 서버에 어떤 자선 단위로 각각 적용할 수가 있는 이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미디어 스토어 워크플로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라이브 소스가 들어오고 뭐 캡처 보드 같은 걸로 통해서 인코딩이 되고 이 스트림을 미디어 라이브가 받습니다. 그럼 이 미디어 라이브가 HLS나 이런 형태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스토리지 쪽에 그 청크가 라이트가 돼야 되고요. 그게 미디어 스토어나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합니다. 하고 CDN이 그걸 원본으로 바라봐서 서비스를 하는 구조입니다. VD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미디어 스토어에 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엘리멘탈 미디어 라이브입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엘리멘탈 미디어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고품질의 컨텐츠를 인코딩할 수 있는 인코딩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불규칙적인 채널이 생성되거나 줄어들 때 일일이 하드웨어 장비는 그때그때 장비로 스택을 보유해야 되거나 또는 설치, 구성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지만 엘리멘탈 미디어 라이브를 사용한다면 채널이 어떤 불규칙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를 하더라도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 몇 분만으로 라이브 채널이 바로 생성이 됩니다. 특히 이벤트가 많은 방송사나 또는 교육 이러닝 업체들, 예를 들어서 연초나 또 수능이 가까우면 어떤 특강 같은 게 불규칙적인 이벤트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비싼 하드웨어 장비를 들고 가거나 대여를 하면 많은 비용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럴 때 이 미디어 라이브를 사용하게 되면 크게 비용을 들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그때그때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때 나오는 콘텐츠의 품질은 아주 고품질이 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 라이브는 라이브 채널에 대한 프로비저닝 및 관리가 단순하고요. 그 비용과 운영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한 만큼만 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엘리멘탈 인코더 장비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가는 채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고가입니다. 하지만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성이 줄어들어 라이브 스트리밍 하기에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연산 속산에 있는데요. 이런 워크플로우 솔루션 제어도 가능하고 높은 수준의 브로드캐스트 기능이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에 여러 개 이렇게 들어오면 음량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널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평준화시켜주는 그런 작업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온프리미스에서의 어떤 신호를 받아서 원하는 신호로 송출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80, 720, 뭐 480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송출이 가능하고 그걸 미디어 패키지 또는 스토어에서 받아서 어떤 CDN의 원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서비스를 가능하는 그런 구조를 가집니다. 프로세싱 부분입니다. 이 프로세싱 부분에서 현재의 어떤 미디어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대부분 이 과정에서 많은 업체분들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 컨버터 패키지 테일러라는 AWS 서비스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현재 미디어 컨버터입니다. 일종의 트랜스코딩 서비스고요. 일반적인 트랜스코딩과 다르게 굉장히 고품질의 트랜스코딩이 가능합니다. 현재 그 HVC 메인텍까지 다 가능하고요. 4K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HDR도 지원이 됩니다. 비디오 인프라 생성 및 작업 관리 자동화가 가능하고요. 어떤 스크립트라든지 또는 람다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모든 작업들을 어떤 스크립트 레벨에서 자동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사람이 앞에 앉아서 잘 되고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볼 필요도 없고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나를 체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면 노티를 받을 수가 있고 이런 모든 작업들을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또 주문형 비디오 워크플로우에 대한 중복성 및 자동 확장성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적인 트랜스코드를 사용하다 보면 어떤 다운이 되거나 문제가 생긴 경우에 그 페일오버가 되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구성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디어 컨버터 같은 경우는 이미 물리적으로 이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AWS 인프라 내에서 서비스에 영향 없이 모두 그런 문제점이 보정이 됩니다. 미디어 컨버터에 대한 워크플로우입니다. 미디어 파일이 아마 SSD나 미디어 스토어에 저장이 되면 이 부분을 람다를 통해서 이벤트 트리거를 합니다. 그 이벤트 트리거가 된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 컨버터는 어떤 미리 스케줄링 되어 있는 프로파일에 의해 트랜스코딩이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과정들은 미디어 스토어나 또는 SSD에 저장이 되고 CDN,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CDN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미디어 패키지입니다. 이 미디어 패키지는 말 그대로 패키지입니다. 전반적인 요소별, 아까 말한 미디어 라이브라든지 스토어와 같은 이 요소별 서비스를 한데 묶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관리형 서비스고요. 미디어 패키지를 통해서 아주 심플한 서비스나 아니면 그 DRM과 같은 보안이나 어떤 개인화 이런 것들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어떤 일종의 패키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그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있고요. 그래서 뭐 HLS라든지 MPEG 대시라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로토콜에 대한 바인딩을 제공할 수 있고 또 DRM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DRM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와이드바디나 플레이레이나 페어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키서버라든지 이런 어떤 그 키서버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국내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모두 이 패키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2시간 정도의 어떤 아카이빙도 제공하기 때문에 타임 시프트라든지 이런 기능도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및 안정성 효율이 매우 높은 고가형성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멀티에이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패키지를 사용하시면 CDN도 뭐 클라우드 프론트뿐만 아니라 CDN 전문 업체의 CDN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미디어 패키지는 워크플로우입니다. 대부분의 워크플로우는 비슷한데요. 미디어 패키지에서 DRM이나 아카이브 또는 DVR 같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테일러입니다. 이 미디어 테일러는 어떤 개인화에 조금 개인화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시청자 참여도 향상도 할 수 있고요.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연성도 제공합니다. 멀티 패키징이라든지 오리진 프로바이더와 CDN과 같은 그 통합 가능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 레포팅을 위한 API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좀 특이한 기능은 이제 보통 광고를 넣을 때 그 플레이어 단에서 광고 그 컨텐츠가 따로 있고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15초 재생 후에 메인 컨텐츠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광고 차단하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다른 광고로 바꿔치기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서비스면 모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미디어 테일러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매니페스트 단위에서 광고를 추가하기 때문에 그런 차단이나 전환하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주한 광고가 직접 사용자 땅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 미디어 테일러는 워크플로우고요. VD와 라이브 형태에서 들어오면 매니페스트 단계에서 조합을 해서 사용자한테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딜리버리 영역입니다. 사실 딜리버리 영역은 워낙 심플하게 되어 있어서 AWS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할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컨텐츠 자체가 480, 720, 1080과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별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에 람다 엣지라는 서비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사용자의 디바이스 정보를 보고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바인딩해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일반적인 ADR이라든지 그런 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AWS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 CDN을 이용하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 세션 부분인데요. 이 CF에서 미디어 세션 통계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특성은 사실 미디어 동접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률의 어떤 지표도 되기도 하고요. 또 광고 같은 경우는 이 광고를 사용자가 몇 명이 받느냐에 대한 통계 백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AWS CDN인 CF에서는 이러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화면은 저희 GS 네트워크에서 별도로 제공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프론트에 로고가 떨어지면 그 로고를 기반으로 해서 미디어 세션을 산출해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적인 어떤 제공되는 통계 서비스고요. 글로벌 전송을 위해서 이거는 한 가지 팁인데요. VOD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라이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라스베가스에서 LOL 이제 방송을 하는데 라이브로 한국으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경우나 또는 한국 내에서 어떤 라이브가 이벤트가 벌어지는데 이걸 글로벌로 전송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촬영을 한국에서 하고 그 라이브 인코딩을 한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CDN을 붙이면 잘 되는 잘 되고 안 되는 안 됩니다. 점점 안 되는데 계속 안 되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데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국가 간의 연동망의 어떤 품질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마존의 백본망을 이용하면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에서 어떤 라이브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인코딩을 하죠. 물론 한국의 미디어 라이브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내부망이기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어떤 이펙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코딩하고 자체적으로 변환해서 송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때 한국 리전에 있는 EC2에다가 플락시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CDN 서비스는 클라우드 프론트 원본을 이 플락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들이 원본을 한국 리전에 있는 EC2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은 아마존 백분막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라이브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이걸 한 가지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미디어 서비스별 유형별 워크플로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로드캐스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인코드 장비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호를 미디어 라이브와 미디어 패키지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과정입니다. 모바일 다채널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이 모바일로 촬영을 하거나 라이브로 송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몇 명이 할지 모르기 때문에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부하 스케일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라이브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리뷰션 어세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이나 아주 먼 지역에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했을 경우에 어떤 가공되지 않는 카메라에서 떨어지는 굉장히 큰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파일들을 전송을 하거나 할 때 또는 변환을 해서 어떤 본사 쪽이나 어떤 특정 지역으로 전송을 해야 될 경우에 이런 구조를 많이 외국에서는 활용한다고 합니다. 파일을 업로드할 때 기본적으로 S3가 멀티파트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그걸 이제 CMS나 일반 잠 매니저 통해서 컨버팅을 하게 되고요. 그 컨버팅 된 것들을 다시 S3에 저장이 되고 이 부분들을 각 지사나 아니면 필요한 곳에서 다시 받아보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UCC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불특정 사용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S3에 올리게 되고 이 S3가 모든 스토리를 받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람다가 일괄되게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디어 컨버터링에서 트랜스코딩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전송을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V2 라이브 채널 편성 서비스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 같은 경우는 전파라는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전송 통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IP 기반은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서비스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모 방송국에서는 전체 만들어지는 콘텐츠 중에 실제로 방송을 타는 거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그냥 테이프나 콘텐츠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김 PD 시리즈라고 해서 그 PD님이 만든 그 콘텐츠를 특정 채널로 계속 송출할 수 있는 라이브 서비스처럼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전 제작이 됩니다. 사전 제작이 되고 이 VD 파일을 가지고 컨버팅을 하게 되고 다시 전송이 됩니다.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이런 전용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저런 플레이어를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매니징을 해드리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중간 광고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GS 노텍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GS 네오텍은 많은 방송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파뿐만 아니라 종편 또는 포탈 또는 교육 이런 중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물론 클라우드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저희가 꽤 오랫동안 한 CDN이라는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AWS가 많은 부분들을 커버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커버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CMS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칼투라라는 오픈소스 기반의 CMS를 어떤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오스트림이라는 어떤 그 CMS 미디어 서비스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CMS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러닝 같은 경우는 전문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트모븐이나 펠리콘이나 스타 플레이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 지원 또는 그 협력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드린 이제 8기만 라이브 송출 서비스도 저희가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광고 송출 솔루션이고요. 이 부분은 보통 프로야구 할 때 회가 바뀔 때 이제 보통 지상파 광고가 나가는데 대부분의 IP 기반일 때는 중간 광고라고 해서 그 광고를 대체하는 대체 광고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런 대체 광고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AWS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CDN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 CDN 서비스에 대한 그 전용 통계 페이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통계 페이지를 통해서 미디어 세션 또는 대여포 그리고 어떤 그 사용자들의 특성, 미디어 디바이스라든지 브라우저라든지 OS 정보들을 모두 보여드릴 수 있는 별도의 통계를 따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관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트림 단절, 무음, 블랙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오류에 대해서 저희가 그 관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와우자라든지 스톰 미디어 서브라든지 비트모빈 이런 업체들과 협력해서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매니지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와우자 같은 것들을 EC2에 올려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인력이 없다. 그럼 저희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사실은 데모를 VD2 라이브 채널 편성 서비스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뭐 시간 다 돼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오스트림이라는 어떤 미디어 일종의 CMS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편성을 하게 되고, 편성된 서비스를 통해서 미디어 라이브로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는 일반적인 라이브 서비스와 비슷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구성을 가지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